편집을 하려면 소스 클립이 필요합니다. 캡컷에는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효과 클립들이 있습니다. 흑백, 컷아웃 텍스트, 애니메이션, 새해 전야 기념 등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겠죠? 필요한 분은 라이브러리에서 소스 클립을 불러오세요. 내 소스를 불러오려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거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다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져오기 버튼을 누른 뒤 탐색기 창에서 편집하고 싶은 클립들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미디어 브라우저를 거치지 않고 타임라인에 바로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클립 표시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 불러온 파일은 통째로 가져와도 되지만 꼭 쓸 만큼만 영역을 선택한 이후에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영역 선택이 끝나면 새로 생겨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타임라인으로 삽입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캡컷에서는 레이어라고 부르지만 보통 트랙이라고 부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클립을 넣으면 가로로 쭉 이어지는 편집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 공간에 비디오 파일, 오디오 파일, 자막, 효과 등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트랙이 없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클립을 새로 삽입하거나 이동하면 새로운 트랙이 생깁니다. 비디오 트랙은 위로, 오디오 트랙은 아래로 추가되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오디오 트랙은 몇 개를 쌓아도 모든 트랙의 소리가 합쳐져서 들리는데 반해 비디오 트랙은 자막과 투명값이 있는 그림 몇 가지를 제외하면 맨 위 트랙만 보입니다. 동영상이나 사진 한 장이 위로 올라오면 아래 그림들은 가려지는 것이죠.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에는 제어 버튼들이 있는데요. 오디오 트랙에는 클립 오디오 음소거 버튼만 있고요. 비디오 트랙에는 트랙 숨기기 버튼,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만드는 버튼과 클립 오디오 음소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트랙에는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실수로 클립을 이동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이죠. 클립이 많아지면 한눈에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스크롤해야 합니다. 매번 이동하기 귀찮거나 전체 흐름을 파악할 때는 확대 축소 기능을 이용합니다. 전체를 보고 싶을 땐 축소로 작게 보고요. 꼼꼼하게 편집하고 싶을 땐 확대 기능으로 자세히 볼 수 있죠. 더하기 빼기 버튼을 누르거나 조절바를 눌러서 확대 축소를 합니다. 영상 편집을 하면 타임라인 이곳저곳을 움직일 때가 많은데요. 일반적인 재생 버튼보다는 저 위에 있는 플레이 헤드 아이콘을 잡고 드래그해서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마다 위쪽 뷰어에는 그 지점에 그림이 나타나고요. 재생은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거나 뷰어 아래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또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로도 타임라인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다음 컷 포인트, 이전 컷 포인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클립 마디마디를 점프하는 기능입니다. 이 영상 시작 부분부터 자막을 놓고 싶다 그럴 때는 위아래 화살표로 정확한 위치로 이동한 후에 효과를 주면 됩니다. 또 왼쪽 오른쪽 화살표는 한 프레임씩 이동입니다. 한 프레임은 영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30분의 1초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30분의 1초씩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을 때는 왼쪽 오른쪽 좌우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뷰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버튼 중에서 전체 화면 버튼이 있습니다. 저걸 누르면 큰 화면으로 영상 편집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죠. 편집하다가 한 번씩은 전체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실수를 하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은 말 그대로 영상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가로 위주로 할 거냐, 세로 위주로 할 거냐, 16대 9냐, 4대 3이냐, 9대 16이냐 같은 영상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을 말합니다. 내가 만드는 영상을 어디에 올릴 건지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거고요.
촬영한 원본 소스 비율을 따라가는 게 좋고요. 또 찍은 소스가 여러 가지 섞여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가장 많은 클립의 비율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는 편집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어떤 물체, 자막 같은 거를 한 곳에 위치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확대 기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돋보기 기능을 눌러서 확대하고 오른쪽 아래에 나오는 저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트리밍할 때 유용한 기능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트랙 마그넷은 타임라인에서 특정 부분을 지우거나 이동했을 경우 그 빈 공간에 뒤에 있던 클립들을 자동으로 당겨서 빈 공간을 없애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자동 스냅 기능은 한 클립이나 특정 지점 근처로 마우스 커서나 플레이 헤드를 가져가면 딱 그 위치에 정확하게 멈추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켜있지 않으면 내가 다른 클립 위로 이동할 때 서로 겹치는 영역이 생길 수 있고 클립과 클립이 정확하게 만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영상이 재생되다가 까만 화면이 나올 수도 있어서 원하지 않는 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집할 때 자동 스냅 기능을 켜고 이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미리 보기 축 끄기는 마우스로 타임라인의 클립 위를 이동할 때 그 지점을 스키밍 한다고 하거든요. 훑어 지나갈 때마다 그 지점의 영상이 위에 뷰어에 나오는 기능입니다. 이걸 끄면 마우스를 이동하면 그냥 마우스 커서만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켜면 이동하는 지점의 그림이 위에 뷰어에 뜬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저는 보통 이걸 켜놓고 편집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 끄기 기능은 제가 여러 가지 만져봤는데 어떤 기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언링크 기능은 아닌 것 같은데 잘 아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을 가위질한다, 편집한다고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이 트리밍입니다. 트리밍은 잘라낸다는 말이고요. 영상에서 앞, 뒤에 불필요한 장면을 자르든가 아니면 영상 중간에 어떤 지점만 남기고 나머지를 자를 때 쓰는 기능입니다. 영상 편집할 때 트리밍은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잘라내는 인점, 그리고 마지막 점을 기준으로 자르는 아웃점,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쳐서 인점 아웃점 편집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클립 가장자리로 가면은 아이콘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드래그하고 클립의 안쪽으로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의 영상이 사라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영상 중간에서 필요 없는 부분까지 이동한 후에 거기를 기준으로 잘라낸 후에 필요 없는 지점을 선택하고 삭제하는 분할 기능이 있습니다. 분할을 하려면 먼저 플레이 헤드를 내가 자르고 싶은 기준점까지 이동합니다. 그 다음 그 지점을 클릭한 다음에 단축키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에 있는 도구 모음에서 면도칼 혹은 B 버튼을 눌러서 분할을 합니다. 그 다음 왼쪽이나 오른쪽에 불필요한 클립을 선택하고 지우시면 됩니다. 정교한 편집을 할 때는 분할 기능이 좋고요. 직관적으로 눈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를 때는 인점 아웃점 편집이 좋은데 각자 편집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